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인데요. 전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유로 가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달러에 비해서 1.4% 하락했습니다. 유로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중국 이완이나 일본 엔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비교적 견조한 상승세 유지했었는데요. 우리나라 통가치가 다른 통가치에 비해서 지난주에 비교적 상승세를 유지했던 것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나고 있고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미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불확실성을 더해줬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6월쯤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 어떤 분들은 12월까지 지켜봐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내년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말아야 된다.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었습니다. 어떻든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지난주에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독일 국채 수익률 지난주에 0.15% 10년짜리가 이 정도 떨어가지고 사상 최저치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로화 약세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지난주에는 주춤했습니다. 지난주 세계 주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홍콩 주가가 7 내지 8% 상승했고요. 중국 주가도 4%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중국, 러시아 주가가 25 내지 26%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좀 뒤로 미룰 것이다. 최근에 고용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었죠.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계 주가가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유동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대가 바뀌면 언제든지 주가는 다시 하락 조정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코스닥도 3.6% 올랐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2.1% 상승했습니다. 평균보다는 코스피는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요 경제 이슈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4월 달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2%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1월 달에 30.4%로 낮췄고요. 지난주 4월 경제 전망을 수정하면서 3.1%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3.3% 성장했는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 비교적 큰 폭으로 낮춰 전망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2.8%였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 물가 상승률을 0.9%로 크게 하락 조정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더 좋지 않다. 한국은행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기준금리를 1.75%에서 동결했는데요. 근데 앞으로 몇 달 이내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1.7% 안팎까지 떨어져 가지고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보면은 한국은행이 시장을 뒤따라 가지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통계 분석해 보면은 국고채 수익률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뒤따라 인하했다는 겁니다. 최근 국채 수익률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몇 달 이내에 시장 기대대로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신용등급은 AA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 이유는 공기업 부채 관리가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큰 폭으로 흑자 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있다. 재정도 건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단하면서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던 것입니다. 시장 반응을 보면은 이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무려 2,8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이죠. 앞으로 신용 등급을 진짜 올릴 것인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올 연말쯤에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해달라, 원화가치 상승을 용인해달라 이런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낸 이유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6%가 넘었었습니다. 올해도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수가 그만큼 안 좋다 이런 측면인데요. 밖에서 보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결국 그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진단들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사실 GDP 6% 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계속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미 재무부나 IMF는 이런 진단들을 계속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사실 선진국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한율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08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번원 통화를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달러 약세를 유도했었죠. 예를 들면 이 당시 엔달러 환율이 122엔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돈을 많이 풀자 2011년에는 77엔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일본이 디플레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엔화가 이렇게 강세로 가니까 일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2년부터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돈을 풀면서 한율 전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유로가 돈을 많이 풀고 있죠. 지난 3월부터 올 600억 유로, 내년 9월까지는 무려 1조 1,400유로를 엄청난 돈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 가치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과정에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죠. 특히 일본의 엔화 가치에 비해서 2011년 이후 무려 우리나라 돈 가치가 39%나 올랐었습니다. 이것들이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수출 감소에 엔화 가치 하락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한율 전쟁에 결국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진단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네요. 생산자 물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소비자 물가,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될 텐데요. 근데 최근 미국 경제 지표 보면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실제 지표는 다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중국에서도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수출입, 소매 판매, 특히 15일에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도 이번 주에는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주요 몇 가지 지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예상보다도 실제치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여기서는 10년과 2년 국채 수익률 차이를 사용했습니다만은 계속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이너스까지 가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그런 징조인데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 경제 지표도 앞으로 둔화될 것이다,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선행지수 축소되고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예상보다 둔화되는 모습이 올 하반기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 산업생산이 발표가 되는데요. 산업생산 증가세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지난주에 제가 우리나라 재고가 출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아가지고 산업생산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란 선 재고 출하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건 팔린 거에 비해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이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생산 둔화세가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소비 심리 많이 개선됐었죠. 근데 지난달 소비 심리 보면 다소 꺾었고요. 소매 판매, 미국 GDP에서 소비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매 판매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가구보다 소비를 줄이니까 앞서 본 것처럼 재고가 쌓이고 기업들도 생산을 줄이는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앞으로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가가 다른 나라 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산업 생산, 고용, 소매 판매 이런 경제 지표를 기초로 해가지고 주가가 얼마나 앞서갔느냐 이걸 한번 평가해 봤을 때 미국 주가가 1999년에서 2000년 초에 소위 IT 거품 이 당시 있었을 때 큰 거품이 주가에 발생했는데요.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주가 이만큼 오른 만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미국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힘들어 보이지만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 미국 경제 지표들이 계속 전망치보다 부진하게 나온다면 주가가 분명히 이를 반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 안팎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 정도 나오더라도 아마 하반기에는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7%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니까 물가도 안정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소비자 물가가 최근에 1%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물가도 1.3% 정도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7%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에서 1% 초반은 물가가 이렇게 낮은 것은 중국 경제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을 상당히 팽창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중국 주가가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앞서 미국 주가가 경기에 앞서가는 것처럼 중국 주가도 경기에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진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요. 지난주 한국은행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특히 더 많이 낮췄죠.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애완시장 개입을 중단을 요구했고요. 원화가치 상승을 용인해 달라 이런 환율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에서는 정말 많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 보면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실제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 성장이 전망보다는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 회복을 반영해서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지표가 이 주가를 뒤따라가지 못할 때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이내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앞으로 경기하고 주가 사이 간격을 좁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에서도 소매 판매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계속 중국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통화 정책을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더불어 중국 주가도 경기에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충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